강아지 분리불안.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많은 보호자님들이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많죠.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은 강아지 분리불안 훈련에 대한 모든 것, 즉 어부터 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불안감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먼저 분리불안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의미부터 깊이 있게 파헤쳐 볼까요? 분리불안은 단순히 강아지가 보호자와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감정을 넘어섭니다. 이는 강아지가 보호자와의 분리에 대해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수준의 불안감을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불안감은 때로는 극심한 공포로 이어지기도 하여 강아지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불안이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합니다. 강아지마다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어릴 적 사회화 교육의 부족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급작스러운 가정 환경의 변화, 예를 들어 이사, 보호자의 생활 패턴 변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등장 등도 분리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보호자로부터 과잉 보호를 받아 혼자 있는 경험이 극히 적었던 강아지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해 분리불안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유전적인 요인 또한 분리불안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어 강아지의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훈련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리불안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집을 나서거나 외출 준비를 하는 순간부터 강아지는 극심한 불안감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낑낑거림, 하울링, 그리고 끊임없이 짖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러한 소음은 이웃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강아지 스스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실내에 있는 물건들을 파괴하는 행동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가구, 신발, 옷 등 집안의 물건들을 마구 물어뜯거나 긁어 망가뜨리는 것은 강아지가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시도이자 에너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배변 실수 또한 분리불안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배변 훈련이 잘 되어 있던 강아지도 보호자가 없는 동안에는 통제력을 잃고 아무 곳에나 배변을 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배변을 먹는 이식증 COPROPHAGIA 행동까지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더욱이 보호자가 외출 준비를 하는 단계, 예를 들어 옷을 갈아입거나 가방을 챙기는 소리만 들어도 강아지는 초조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보호자의 동선을 따라다니는 과도한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호들을 보호자님이 민감하게 포착하고 이해하는 것이 분리불안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분리불안을 효과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단계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호자와의 거리 조절입니다. 강아지가 항상 보호자 옆에만 있으려고 하는 경우 보호자님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고 강아지 스스로도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님이 먼저 강아지에게서 거리를 두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할 때 강아지가 옆에 바싹 붙어 앉으려고 한다면 부드럽게 밀어내어 자신의 자리에 있도록 유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강아지가 어리둥절해하거나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고 단호하게 반복함으로써 강아지는 점차 보호자와 자신이 항상 물리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리 조절 훈련은 강아지의 독립심을 길러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는 강아지에게 보호자가 멀리 있어도 나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익숙하지 않아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여 점차 거리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강화, 즉 강아지가 스스로 거리를 유지했을 때 칭찬과 간식으로 보상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를 통해 강아지는 보호자와의 적당한 거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행동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분리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보호자와 떨어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경험만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숨바꼭질 놀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술래가 되어 보호자를 찾아다니는 놀이입니다. 보호자는 잠시 강아지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강아지가 찾으면 나타나 칭찬과 보상을 해줍니다. 이 놀이를 반복하면서 강아지는 보호자가 잠시 사라져도 항상 어딘가에 있고 결국 다시 나타난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강아지에게 보호자와의 분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운 탐색과 재회의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숨바꼭질 놀이는 강아지의 후각을 사용하게 하여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고 보호자와의 유대감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숨고 강아지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여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놀이를 통해 강아지는 보호자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존재한다는 신뢰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분리불안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점진적인 분리 훈련입니다. 이 방법은 강아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점차 익숙해지도록 돕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긴 시간 동안 강아지를 혼자 두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보호자가 강아지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잠시 옆방으로 가거나 문 뒤에 숨어 있다가 5초 후에 다시 나타나는 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강아지가 불안 증상을 보이기 전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즉시 돌아와서 보호자는 항상 돌아온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훈련법 중에는 5-10-7 훈련법이라는 유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5초씩 10번 그리고 이를 7일 동안 반복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처음 5초는 아주 짧게 느껴지겠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강아지가 보호자의 부재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강아지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며 보호자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분리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강아지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 목표입니다. 절대 강아지를 불안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해서는 안 되며 성공적인 분리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기다려 훈련을 분리불안 훈련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기다려 명령은 강아지의 인내심과 자제력을 길러주는 기본적인 훈련이지만 이를 응용하여 분리불안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기다려 명령을 내린 후 강아지와 조금씩 거리를 두고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몇 걸음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거리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강아지가 성공적으로 기다렸을 경우 즉시 칭찬과 함께 맛있는 간식으로 보상해 주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강아지는 기다려라는 명령이 보호자가 사라지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행동임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훈련은 강아지가 보호자의 부재 속에서도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어 분리불안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다려 훈련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을 넘어 강아지의 정신적인 독립성을 키워주는 중요한 훈련임을 기억하세요.
꾸준한 반복과 긍정적인 강화가 이 훈련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5번째, 외출 전후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님이 외출하기 전 많은 분들이 강아지에게 미안한 마음에 과도하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작별 인사를 길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강아지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보호자의 과도한 관심과 애정, 표현을 이제 곧 헤어져야 한다는 불안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호자의 부재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하고 떠나는 순간의 감정적인 동요를 증폭시킵니다. 따라서 외출 전에는 최대한 담담하고 무덤덤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인사 없이 자연스럽게 외출하고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반갑게 달려와도 곧바로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몇 분 정도 기다렸다가 강아지가 차분해졌을 때 가볍게 쓰다듬어 주거나 이름을 불러주는 정도로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아지에게 보호자의 외출과 귀가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며 특별히 감정적으로 동요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관된 무관심은 강아지가 보호자의 외출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줄이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6번째로, 캣넬 훈련은 분리불안 훈련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캣넬은 강아지에게 자신만의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마치 자기만의 방처럼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곳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캣넬 훈련의 핵심 목표입니다. 캣넬을 처음 접하는 강아지에게는 캣넬 안에 맛있는 간식을 넣어주거나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넣어주세요. 이를 통해 강아지는 캣넬 안이 좋은 것들로 가득한 긍정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캣넬 문을 항상 열어두어 강아지가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여 강요된 공간이 아닌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안락한 공간임을 느끼게 해주세요. 캣넬 안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강아지는 보호자가 없는 동안에도 캣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캣넬 훈련은 강아지의 독립심을 키우고 보호자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절대 캣넬을 벌을 주는 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캣넬은 강아지에게 안식처이자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캣넬 안에서 강아지가 느끼는 편안함과 안정감은 분리불안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캣넬은 강아지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긍정적인 연관성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훈련 과정에서의 보호자의 일관성 있는 태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분리불안 훈련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아지가 불안감을 표현하거나 훈련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보호자님은 정해진 훈련 규칙과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강아지의 애처로운 눈빛에 마음이 약해져 규칙을 어기거나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훈련을 건너뛰는 일이 반복되면 강아지는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는 훈련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강아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훈련을 진행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강아지를 대해야 합니다. 강아지는 보호자의 일관된 행동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세상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곳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는 분리불안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보호자의 꾸준함과 인내심이 강아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일관성은 훈련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강아지와 보호자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강아지는 보호자의 예측 가능한 행동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8번째, 흥분 조절 훈련도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분리불안을 겪는 강아지들은 평소에도 흥분도가 높고 감정 기복이 심한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흥분은 분리불안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가 평소에도 차분하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 시 목줄을 잡아당기지 않고 보호자 옆에서 차분히 걷는 연습, 외부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집중하는 훈련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손님 방문이나 초인종 소리에도 짖거나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는 연습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흥분도가 높은 강아지에게는 특정 활동 후 휴식을 취하게 하거나 긍정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이나 노즈워크 활동을 충분히 제공한 후 휴식을 취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흥분도를 낮추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면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고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분리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차분함은 강아지에게 안정감을 가져다주며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럼 이제 분리불안 완화를 위한 특별한 놀이와 장난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구들은 강아지가 보호자의 부재 동안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긍정적인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 번째는 노즈워크입니다. 강아지의 가장 발달된 감각 중 하나인 후각을 사용하게 하는 노즈워크는 강아지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강아지가 코를 사용하여 숨겨진 간식이나 사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놀이로 이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보호자가 외출하기 전에 노즈워크 장난감이나 매트를 제공하여 강아지가 보호자의 외출을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노즈워크는 강아지의 집중력을 높여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자극하며 충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이는 강아지가 혼자 있는 동안 지나친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숙면을 취하도록 돕습니다. 시중에 다양한 종류의 노즈워크 장난감들이 있으니 강아지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여 활용해 보세요. 노즈워크는 강아지의 타고난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훌륭한 활동이며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씹는 장난감입니다. 객검이나 오래 씹을 수 있는 견고한 장난감은 강아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강아지에게 씹는 행위는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씹는 행동을 통해 긴장을 풀고 안정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없는 동안 강아지가 안전하게 씹을 수 있는 장난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강아지가 집안의 가구나 물건들을 물어뜯는 파괴적인 행동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시중에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씹는 장난감들이 있으니 강아지의 치아 건강과 크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부서지는 장난감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씹는 장난감은 강아지의 턱 근육을 단련시키고 치아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시간 혼자 있어야 하는 강아지에게는 씹는 장난감만큼 좋은 친구가 없을 겁니다. 이는 강아지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긍정적인 활동에 몰두하게 하여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씹는 장난감은 강아지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만족감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다목적 아이템입니다. 세 번째는 애착 인형입니다. 부드러운 재질의 봉제 인형은 강아지에게 마치 어린아이의 애착 인형처럼 안정감을 제공하고 분리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특정 인형에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보호자가 없는 동안에도 인형을 곁에 두고 의지하며 심리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삑삑 소리가 나는 인형은 강아지의 흥미를 더욱 유발하여 혼자 있는 시간을 덜 지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냄새가 밴 옷가지나 담요를 인형과 함께 캔넬이나 강아지의 휴식 공간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호자의 익숙한 냄새는 강아지에게 안정감을 주고 보호자가 항상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 불안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애착 인형은 강아지가 보호자 외에 다른 대상에게도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호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인형의 재질이나 크기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강아지가 뜯어먹거나 삼킬 위험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형은 강아지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네 번째, 강아지 전용 TV 채널이나 분리불안 완화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백색 소음 또한 강아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혼자 있는 동안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고독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잔잔한 배경 소음을 제공함으로써 강아지의 귀를 편안하게 해주고 외부 소음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강아지 전용 TV 채널은 시각적인 자극과 함께 안정적인 소리를 제공하여 강아지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지루함을 덜어줍니다. 분리불안 완화 음악은 특정 주파수와 리듬으로 구성되어 강아지의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 자극은 강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지루하게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며 보호자의 부재를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아지가 이러한 소리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호자가 옆에 있을 때 함께 들려주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량은 강아지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조절해야 하며 너무 크거나 자극적인 소리는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각적인 환경 조성은 강아지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보호자가 없는 동안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팁들은 앞서 설명한 훈련 방법들과 시너지를 발휘하여 분리불안 극복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강아지의 분리불안 증상이 너무 심각하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숙련된 반려견, 훈련사나 수의사 중 행동 전문가와 상담하여 강아지에게 맞는 맞춤형 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는 강아지의 행동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분리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개별 강아지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의사와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지도는 보호자님이 훈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여주고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분리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강아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 팁은 강아지가 혼자 있는 동안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분리불안을 겪는 강아지들은 불안감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강아지 스스로 위험에 처하거나 집안의 물건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외출하기 전에 강아지가 지낼 공간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